지금부터는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바로 삼성중공업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974년 8월 설립되었으며 94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바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사업 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선박 제조, 해양 플랫폼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조성해양 부문과 건축 및 토목공사를 영위하는 토건 사업 부문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조선해양 부문이 9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토목 부문은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연결 기준 매출 6조 8,603억 원, 영업 손실 1조 5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7% 줄었고 영업 손실 규모는 71% 증가했으며 동기 당기 순손실은 13.5% 증가한 1조 4,927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작년 4분기 실적은 매출 1조 6,653억 원, 영업이익 2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증권가에서는 일시적인 요인 효과로 평가 절하한 바 있습니다. 동사는 2021년 실적 전망치로 매출 7조 1천억 원을 제시했고 수주 목표는 78억 달러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대표님, 네. 어제 삼성중공업이 1분기 잠정 실적에 대해 대규모 적자 발생 발표와 또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장에서 20%대 이상의 급락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땐 이 삼성중공업 보유자분들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답답해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차근차근 공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어제 우리가 오늘장 한 줄 평 시간에서 한번 이슈 토크로 한번 다뤘던 주제죠. 맞습니다. 삼성중공업이었는데 어제 뭐 낙폭이 너무 심해서 사실 이 같은 날 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악재 공시가 모두 나왔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로 조금 이 패닉 우리가 그렇죠. 패닉 현상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이 공포스러운 어떤 이 주가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많이 두려우실 것 자세히 같아요. 공시를 볼게요. 네. 자, 삼성중공업입니다. 어제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좀 했었죠. 바로 5월 4일입니다. 내용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에 대해서 1분기 전망치에 대해서 잠정 실적 공시를 좀 했는데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지금 13%가 좀 하락한 1조 5,740억. 요 내용인데 자, 수시 관련된 네, 전년 동기 대비 13.8% 하락한 1조 5,746억 원을 나타내고 그렇죠. 있고요. 자, 1조 7,460억. 전년 대비 13.8%가 이제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963%가 감소한 5,068억의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말 그대로 어닝 쇼크인데요. 지금 1조 5,746억의 이 매출을 좀 기록했지만 영업 손실이 한 5천억 원대. 지금 2017년도 4분기 이후에 지금 14분기 연속 적자를 좀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어떤 업황의 좀 부진이었는데 최근에 우리 조선주가 이 실적의 어떤 수주잔고를 좀 더 늘려가면서 실적 어떤 회복치, 그다음에 수주잔고가 좀 늘어남에 따라서 이 회사의 어떤 조선업에 대한 어떤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최근에 좀 많이 반영이 좀 됐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을 좀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13.8%가 매출 감소 요인이 있었고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이 무려 960%가 좀 증가한 아주 악화된 실적 좀 발표를 했는데 자, 이거는 저는 이 실적에 대해서 갑자기 악화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이 해운업의 이 조선업의 어떤 불황기는 점차적인 이제 바닥을 좀 찍고 나서 이 선박 이 발주식이 20년, 배의 어떤 내용 연수가 한 20년 주기라고 좀 본다면 이제 올해부터 본격화된 어떤 이 선박 수준은 좀 더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이런 바닥을 좀 찍고 난 이후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선방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이 증권가에서도 충분히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1분기 이 실적 자체가 너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주가의 어떤 하락 요인이 됐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회사는 맞습니다.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 감자 결정까지 좀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전체 감자 주식 총수는 6억 3천만 주인데 근데 좀 이 차이점이 있죠. 기존 감자를 결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주가 하락이 좀 요인이 되는데 자, 앵커님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자 결정은 감자 결정인데 네, 제가 보니까요, 대표님. 그렇죠. 사실상 이 무상 감자라고 하면 감자 비율만큼 주식이 줄어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 액면가 감액 무상 감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금은 생소한데 이게 어떤 걸까요, 대표님? 이게 좀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네. 1,000원으로 감액하는 감자다. 무상 감자는 무상 감자인데 이 액면가 감액 감자는 뭐냐? 좀 다소 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좀 많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감자라는 건 보유 주식수가 뭐 보유 비율 감자 비율만큼 주식이 줄어드는 겁니다. 10대 1 감자라고 하면 10주가 한 주로 좀 바뀌는 거고 5대 1 감자는 5주가 한 주, 3대 1은 3주가 한 주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주식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액면가가 5,000원에서 이 1,000원으로 이 감액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식수는 이제 동일하죠. 그렇지만 감자라는 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금은 줄어들고 줄어든 자본금만큼 발생된 부분이 자본잉여금으로 이제 회계상 이동을 하게 되면서 재무구조가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잠깐 이어서 공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공시. 주식수는요 6억 3천만 주죠. 그 다음에 보통주 우선주가 11만 4,845주인데 주당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근데 이제 감자 전후의 자본금은 액면가 감액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5대 1이 맞죠. 맞습니다. 5,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됐다는 건 5주가 한 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억 3천만 주에서 6억 3천만 주. 주식수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액면가만 줄어드는 거죠. 자, 주식수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11만 4,845주. 그리고 변경 후, 감자 후에도 11만 4,845주가 되는 건데 감자 비율은 무려 이제 80%. 둘 다 동일한 그런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자의 사유는요. 재무구조 개선인데 지금 14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다 보니까 야금야금 이 결손금이 누적되면서 회사의 이 자본을 좀 깎아먹은 거죠. 이런 것들을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은 일부 자본 잠식 상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확충하거나 감자를 통해서 재무구조를 좀 개선해야 되는 어떤 숙제를 좀 안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삼성중공업이 결정한 부분은 주주가치의 어떤 피해를 좀 더 이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의도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주식수의 어떤 변동이 없이 액면가를 좀 감액하는 감자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저는 지금 순간 또 진행을 읽고 네.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대표님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공부하고 있었어요. 네네. 정신 차리고 빨리 진행을 해볼 텐데 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이 무상 감자와 달리 액면가 감액은 주식수, 주가는 그대로인데 오직 이 자본금만 줄어든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뭐 영어에 시원스쿨이 있다면 경제는 또 변 대표님, 변스쿨. 변스쿨 어떠세요? 괜찮나요? 그건 좀 좋은데? 앞에 성씨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변스쿨. 좋은데 괜찮은데? 복돌이로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 삼성중공업의 이런 조치들 뭐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앞으로의 모멘텀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근데 좀 악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지금 아직 확정된 유상증자 결정 공시는 없었는데 네.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으로 이제 공정 공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어떤 이 공시 예고를 좀 한 겁니다. 공시 제목은 바로 유상증자 계획입니다. 회사는 금일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액면가를 감액하는 무상감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거는 감자라는 건 임시 주주총회에서 어떤 주주들의 어떤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6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 승인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되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이에 더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약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6월 22일 날 임시 주총에서 수권 주식수, 그러니까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량이 있습니다.
이 발행 한도라고 하는데요. 네. 주식의 한도를 또 늘려야 되겠죠. 지금 6억 3천만 주기 때문에 대부분 아까 제가 정관 체크는 못했지만 거의 뭐 이 소형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 주가 이 발행 한도로 좀 되어 있고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뭐 10억 주 내지는 뭐 20억 주 해서 이 주식을 전체 발행할 수 있는 수권 주식수를 좀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의 어떤 의사 결정은요, 정관이라는 회사의 어떤 법을 개정해서 이 법에 맞춰서 이 증자나 이 우리가 전환사채의 어떤 발행 한도도 늘리거나 좀 줄이는 그런 역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억 3천만 주의 어떤 추가 주식수 발행을 위해서 6월 22일 날 감자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권 주식수 확대를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1조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공시에는 유상증자 결정이 없는데 좀 혼선이 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언론에서는 감자도 하고 1분기 실적 안 좋았고 감자도 하는데 왜 유상증자 결정이 왜 없습니까? 네, 저도 당연히 지금 할 수 없는 게요. 이게 일단 수권 주식수 확대가 안 되면 정관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발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어떤 정관을 좀 개정해 가지고 개정된 이후에 다시 일정을 좀 잡아가지고 할 텐데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우선은 6월 22일 날 임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총에서 승인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좀 결정하는 그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8월이나 7월 아니면 8월 정도면 이 자금 조달이 좀 완료되지 않겠는가. 감자도 역시 기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자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면 자, 여기 상장 예정일이 바로 8월 10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자 이후에 다시 유상증자가 되는 어떤 시점.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일정들은 8월에서 한 9월 정도, 한 늦어도 9월에는 좀 마무리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유상증자가 주가 희석 요인이지만 업황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이 재무구조 개선은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두 번째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일단 두 번째 보기 전에 네.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살펴보면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일봉 차트인데 지금 뭐 오늘은 그래도 낙폭을 만회한 상태에서 오늘은 플러스권, 이게 보합권에서 좀 주식 좀 형성되고 있는데 어제 이 충격 여파가 좀 컸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까지 좀 빠졌는데 일봉상의 사실은 이 저점 영역대가 5,000원대예요. 5,000원이 일봉상의 어떤 저점 영역대인데 지금 주가는 6,000원대 초반에 좀 머물고 있다는 거죠. 자, 요 구간이 일봉상의 이 저점 영역대고 이게 그래도 탄탄하게 이제 하락 2차 저점 영역인데 지금 5,600원으로 보여주는 이 구간 상단에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우리가 매를 먼저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1분기 어닝 쇼크 다 예상이 됐습니다. 조선업황이 갑자기 수준을 따냈다고 해서 갑자기 실적이 좋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수익이 인식되는 그런 기간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지나고 나서 올해 1분기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좀 늘어난다면 2분기 그리고 3분기 내년 1분기 3분기 반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실적이 어떤 개선된 효과 자금이 들어오면서 영업이익이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구간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인데 뭐 수주 지금 당장 따냈다고 갑자기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배가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 이후에 들어오는 자금이 인식되는 즉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 재무구조는 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우리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 부분에 대규모 유증 그다음에 감자가 나쁜 것이냐. 당연히 지금 구조적으로 안 좋았던 회사들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되고 확보된 실탄을 갖고 수주잔고를 좀 더 넓힌 다음에 회사의 어떤 수주잔고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으로 좀 전환된다면 회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중공업은 단기의 악재는 맞으나 저는 그래도 우리가 매수 구간은 좀 맞다. 근데 지금은 좀 아니라는 겁니다. 매수 다시 한번 맞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600원이 지금 1차 저점인데 지금 이 저점을 찍고 오늘 갭을 띄면서 한 6,000원대 회복을 좀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보면 탄탄하게 형성되었던 요 구간이죠. 6,500원을 크게 하회한 구간이기 때문에 구간으로 본다면 정말 메리트가 있는 매수 구간은 맞습니다.
실적적 요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구간은 맞는데 왜 지금 신규 매수는 아니냐? 감자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있다는 거는 단기 지분가치 희석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신주 물량이 유통되는 시점에 바닥을 찍고 난 그 구간에 매수한다면 실적적인 어떤 변화 요인이 있을 때 삼성중공업은 그런 관점에서 반드시 큰 수익을 좀 줄 것이다라는 우리가 믿음을 좀 가지면 되고요. 지금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는 좀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저는 지금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꼭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조선업황이 지금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 물타기보다는 감자 기준을 이후에 우리가 저점 매수 공략 그다음에 지금은 신규 매수 관점은 또 아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뭐 감자 이후에 그러면 사나요?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죠. 네, 그렇죠. 감자 이후에 감자 종료가 한 8월인데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어떤 물량도 시중에 풀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 희석화가 좀 상당적으로 상장일 기준에서 한 2주가 좀 경과된 그 기간에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삼성중공업의 신규 매수 타점 그다음에 추가 뭐 매수 타점은 저희가 8월 이후에 한 번 더 특집편으로 종목 재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지분 가치 희석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라고 해주셨고요. 저희 8월에 또 감자 이후에 다시 한번 특집 방송으로 돌아오겠다고 예고편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기업 텔레칩스입니다. 이 회사는 99년 10월에 설립되어 2004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와 어플리케이션 제품에 필요한 핵심 칩, 그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 개발과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코덱 IP 개발 및 라이센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칩스앤미디어를 계열 회사로 두고 있는데요.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1,007억 원, 영업 손실 84억 원, 당기 순손실 103억 원을 기록한 바 있고요. 19년보다 매출은 23.81% 감소했고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실현하며 적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적자 전환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보니까 어제 텔레칩스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보도자료 통해서 국내 최초 자동차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러니까 이 MCU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 네. 알아보기 전에 저희 또 코너 속의 코너, 갑자기 생긴 코너, 변스쿨, 네, 경제 용어까지는 아니지만 이 MCU를 조금은 또 생소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뭐 아주 간략하게 뭐 이런 거다라고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앵커님이 지금 갑자기 이제 기습 질문하니까 제가 이 정신이 너무 버쩍버쩍 좀 들어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자 일단 뭐 MCU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이제 호황기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의 어떤 품귀 현상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생산이 좀 중단되는 그런 사태까지 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최근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자동차에 어떤 전자 제어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자동차를 수동으로 키를 넣어서 돌리고 그다음에 뭐 수동 옵틱이라고 하는 그냥 차는 좀 약간 기계적인 어떤 기계식 이 제어 장치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했다면 최근에 자동차는 모든 자동차에 어떤 반도체 칩이 내장돼서 제어, 그다음에 전자 제어, 그다음에 우리가 발로 밟는 이 수동형 브레이크가 있지만 우리가 차량의 어떤 이 시스템 장치 중에서 갑자기 우리가 브레이크를 좀 밟거나 만약에 제가 미처 이 졸음 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좀 이탈했을 때 차가 바로. 갑자기 스스로 꽉 멈추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 좀 적용되어 있는 차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이런 봤어요. 것들이 모두 다 MCU가 좀 탑재된 그런 차량입니다. 앞으로의 영역은 자율주행의 어떤 영역까지 가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는 이제 무궁무진하게 좀 늘어날 것이다. 심지어는 이 차량 앞에 있는 차량 글라스에도 이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다 됩니다. 길도 안내해주고요. 중요 정보들이 좀 나오고 사람이 핸들을 잡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개발 중에 있는데 이 관련된 모든 것들은 차량용 반도체 즉 MCU를 좀 기반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 사용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기술 개발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머지않아 10년 이내에 이 부분이 이 활성화가 좀 되면서 많은 부분의 어떤 혁신을 좀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좀 갖고 있는데
텔레칩스 최근에 뭐 이 어제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지금 삼성전자, 삼성 반도체를 통해서 파운드리 위탁 생산이 성공했다. 지금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제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는 건데 왜 이게 어제 이제 주목받을 일이었느냐? 이게 우리나라에 없어요. 전량을 글로벌 이 독점하는 회사가 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개 회사에 좀 불과한데 네덜란드 NXP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그러니까 선진국의 어떤 이 제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독점화된 파일을 나눠 먹는 그런 어떤 이 산업 분야인데 이걸 우리나라의 이 텔레칩스가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좀 통해서 처음 양산 모델까지는 아니고 개발 모델을 좀 성공시킨 겁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요. 32나노미터급 자동차용 MCU를 좀 출시했다. 지난달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을 해서 시범 생산이 됐는데 일단 시범 생산이 됐다는 거는 시범 적용이 전장 차량에 적용이 좀 될 거고 이후에 정식 시생산이 끝났다는 건 뭐죠? 양산이죠. 시험 생산이라는 건요 테스트 생산이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딱 써봤는데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본격적인 어떤 생산을 가야죠. 예고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품기고 글로벌 회사의 모든 막대한 로열티 비용 다 줘가면서 사오고 있는데 국내에서 어떤 수급적인 측면이 좀 빠르게 국내 자동차 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면 텔레칩스의 어떤 이 산업의 어떤 파이 외형의 이 성장은 좀 이 완연하다라고 우리가 분석이 좀 되는데 일단 실적 자체가요 2020년도 기준으로 뭐 매출이 23.8% 감소했고 그 다음에 영업 손실 단기 순손실 내면서 2020년도에는 뭐 말 그대로 뭐 성적표가 꽝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성적도 좋지 못한데 왜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좀 갔느냐? 잠깐 일봉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오늘은 좀 텔레칩스가 시세가 좀 어제 차익분을 좀 반납을 했다가 다시 또 상승 전환을 또 했네요. 자, 이게 뭐냐면 기대감이 지속되어 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국내 처음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어떤 개발 소식, 즉 양산이 임박했다는 거는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될 수 있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납품될 수 있다. 이는 실적과 수주장과 증가되는 원인으로 작용되면 만약에 올해 상반기부터 만약에 출하가 된다면 실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좋아질 수 있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작년에 성적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런 겁니다. 모멘텀은요. MCU 이 양산 기대감이 지금 어제 주가에 좀 선반영됐고 오늘까지 그런 흐름은 이어져 오는 건데 앞으로는 뭐죠? 기대감으로 끝났는데 2차 상승의 원인은 실적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포인트에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잠깐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상의 지금 저점 영역대는 요 구간인데 탄탄하게 자, 일봉상의 어떤 저점 영역대 11,000원이 뭐 깨지지 않는 단기 1차 탄탄하게 형성된 지지선이고요. 2차 저항대로 보이는 게 16,000원대인데 지금 주가는 추세 상단에 좀 머물고 있는데 자 19,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보유예요. 모멘텀의 어떤 훼손은 없었다. 지금 기대감은 반영됐지만 이게 양산 시작에 따른 어떤 수주장과 늘어나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고 이게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는 3분기 실적의 반영이냐 아니면 내년 4, 4분기냐 내년 1분기냐 올해 4,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반기까지 실적으로 좀 이어진다면 텔레칩스는 영업손익 지금 적자 구조에서 영업흑자 전환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약간 고점의 영역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기대감 때문에 주가 조정 주는 구간에 우리가 매수를 할 건데 타점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보유자 관점에서 19,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자 중기 관점으로 보유 관점이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신규 관점에서는요 자 여기 요 구간입니다. 자 신규 관점에서 노려보시는 건 17,000원에서 19,000원에 진입할 경우에 17,000원에서 19,000원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인데 비중은 한 5%만 담가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중 5%의 분할 매수. 만약에 17,000원 하회한다면 15,000원엔 적극적 매수 구간인데 포트 비중은 전체 한 10%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역시 분할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텔레칩스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국내 최초로 이 MCU, 그러니까 양산이 임박, 이 양산 임박이라고 하면 뭐 현대차나 기아차, 또 글로벌 시장까지 진입할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거 적극 권해주셨고요. 또 만약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17,000원에서 19,000원 선 구간 1차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5% 포트 비중 주셨습니다. 또 15,000원 하회한다면 적극 매수 구간으로도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상한 맛, 수상한 공시. 네, 세 번째 살펴볼 기업은 바로 광림입니다. 광림, 1979년 6월 설립되어 93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주 사업은 유압 크레인 및 특장차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고요. 주요 품목으로는 특장차, 중량물 크레인, 전기공차 특장차, 또 군용 수송 장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법인 나노스의 지분 48.4%를 가지고 있고요. 또 종속회사를 통한 카메라 모듈용 광학 필터 제조 및 판매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개별 기준으로 매출 1,612억 원, 영업이익 88억 원, 당기순손실 238억 원을 기록한 바 있고요. 2019년보다 매출은 10.5% 증가해 흑자 전환했으나 투자자산 처분 손실 증가로 인해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70.5% 증가된 실적을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공시를 통해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정적 등의 사유로 광림을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대표님, 네. 이 광림이 최근 전환사채 재매각을 결정했는데요. 공시를 한번 세세히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5월 6일 어제였죠. 자, 회사는 기타 경영상 자율공시를 통해서 작년 12월에 22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상환한 겁니다. 사채권자가 우리 이제 주식 전환 안 할 테니까 원금 갚아주세요라고 해서 작년 12월에 회사가 갚아주고 난 이후에 소각하지 않고 회사의 자기 사채를 좀 보유했던 이 전환사채 5회차인데 이거를 자 220억짜리를 이 두 개 법인에 양도한 겁니다. 자 220억 원에 이 220억 원을 둘러 나면 110억이죠. 네. 110억짜리 시비를요. 128억에 이 WJ 코퍼레이션 그리고 KDK라는 이 두 개 법인에 재매각한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어떤 사채를 재매각할 때 웃돈을 주고 이 매각한다는 건 이 콜피라고 하거든요. 콜피. 자, 이 콜옵션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이 전환가액 플러스 이 현재 주가보다 약간 이 높게 형성이 돼 있다면 이 차익 부분만큼을 좀 감안해서 콜 프리미엄을 좀 지급하고 회사에 어떤 인수를 하는 구도인데 대체적인 어떤 이런 이 단기적인 적지 않은 대규모 이 전환 사채의 어떤 재매각은 주가의 어떤 향후 어떤 이 움직이 단기 어떤 이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좀 이게 안 좋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다소 좀 인위적인 어떤 주가 행태가 좀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이 바로 이 전환사채 재매각인데 지금 우선 이 내용을 보도록 하죠. 지금 이 전환가액은 1,750원짜리인데 오늘 주가가 2,850원. 어제는 좀 급등 나오면서 3,285원을 좀 기록했는데 1,700원이라면 어제 기준에서 거의 90%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떤 이 전환사채 권면이고 오늘 10% 정도 이 차익분을 좀 반납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주당 한 1,100원의 시세 차익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주의점을 항상 강조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이 회사의 의도입니다.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다시 제3자한테 재매각을 하는데 회사는 웃돈을 받고 제3자인 이 법인 두 군데 이제 매각을 한 거죠. 그쵸. 그런데 지금 주가는 전환가 대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됐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어떤 이슈가 없이 회사의 어떤 주가가 좀 급등했다면 신규 관점에서는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회사의 특별한 어떤 모멘텀, 성장 모멘텀이나 어떤 제로 모멘텀, 즉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명분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재매각이 됐고 주가가 올랐다면 즉 이 전환사채를 조금 높은 가격에 팔고자 하는 어떤 이해관계자의 어떤 의도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동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이 전환사채 재매각 흐름은 회사의 모멘텀과 이 견주어서 같이
주가의 어떤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하곤 하는데 우선 어제 광림의 어떤 급등은 사실 이유가 좀 없었어요. 좀 다소 좀 의아했는데 자 특장차를 만든 이 회사의 어떤 단기 모멘텀은 좀 없었고 오히려 회사의 재무제표는 투자 환기 종목으로 좀 지정되면서 회사의 어떤 리스크, 기업의 어떤 리스크는 좀 드러난 어떤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환사채가 제3자한테 좀 매각이 됐다는 점, 이로 인해서 주가는 조금 더 단기 부양할 가능성은 크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 이런 어떤 추정, 전환 청구될 예상 물량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서 단기적 이 관점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자,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 보유자 관점에서는요, 좀 더 볼게요. 네, 신규 보유자 관점에서 네. 보면 2,800원을 좀 지지한다면 보유 관점이 맞고 2,800원을 이탈한다면 2,800원을 우리가 익절가로 좀 대응해서 2,800원은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요. 신규 매수 관점은 좀 아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는 의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웃돈을 받고 사채를 매각했는데 이 전환세채를 인수한 이해관계자는 어떤 회사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좀 갖고 충분히 인수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전환 청구 이후에 단기 시세는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많은 비중이 아닌 5% 미만의 단기 비중으로 좀 가고 요 구간이죠. 한 2,500원, 2,700원에서 2,500원 구간에 접어든다면 포트 비중은 한 5%의 어떤 단기 포트로 전환 청구 이전의 상장일까지 우리가 가져가는 전략으로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28,000원을 이탈할 경우 전량 매도 2,800원, 네, 2,800원 의견 주셨고요. 2,800원 이탈한다면 전량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물론 이슈 없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지만 신규 구간 타점을 정해 주셨을 경우 2,500원 선에서 2,700원 1차 매수 유효 구간 5% 미만으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리스크가 드러났기 때문에 단기 부양 가능성이 있어서 신규 매입자 분들께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지혜로운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조금 더 제가 코멘트를 좀 더 덧붙인다면 자, 이거 절대 오래 갖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전환 청구를 이해관계자가 전환 청구 행사를 했다면 전환 청구에 우리가 상장 예정일 나오죠. 네. 상장 예정일에 이 영업일까지만 단기 시세 5% 비중만 노려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또 꼼꼼하게 여러분 안전하게 투자 전략 세우시라고 다시 한번 대표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국내 최고 공시 분석가와 함께 꼼꼼하게 또 친절하게 저희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돈의맛과 함께 실적과 수주, 또 외형 가치까지 짚어가면서 그 어떤 흐름에도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지혜로운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끔가다 변스쿨로 경제 용어 스쿨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현재 시간 3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장이 마감됐을 텐데요. 오늘은 김은수 아나운서 연결해 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